우리가 보통 뼈라고 하는 게 강철이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리도 아무리 강화유리라고 하더라도 강화유리를 계속 때리죠. 그러면 금이 갈 수밖에 없겠죠.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에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항상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제품을 소개할 때 이게 얼마나 강한지가 보게죠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얼마나 이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사람 몸도 이제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는데, 안타깝지만 그런 휴대폰의 액정보다도 사실 몸은 훨씬 더 약합니다. 우리가 꼭 간과를 하면 안 되는 게 골다공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?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뼈 대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건데, 골다공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칼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. 더 어렸을 때부터. 근데 그럼 칼슘과 함께 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제 비타민 D입니다. 사실 비타민 D 이야기를 정말 많이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. 이게 러닝에 있어서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. 요즘같이 날씨가 이제 풀리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한강에서도 그렇고 뭐 속초에서도 그렇고 항상 뭐 러닝 크루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매우 많이 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겨울 내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가 짧죠. 해는 짧은데 겨울이라고 해서 많이 움직이진 않았죠. 그러니까 바깥 생활을 많이 안 했고 해는 짧았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외선에 대한 어떤 그런 접촉되는 게 좀 적었어요. 결국 이 비타민 D가 뼈 대사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려면 자외선이라는 게 필요한데, 이게 아무래도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없었다 보니까 뼈가 되게 약해져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러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뼈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러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때 피로골절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 피로골절 그러면 우리 앞꿈치 쪽, 중족골이라고 해서 이 앞꿈치 쪽에 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,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뒤꿈치에도 많이 생겨요. 왜 그러냐면 러닝을 한다, 우리 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뛰잖아요. 그럼 뒤꿈치에 디디고 앞꿈치 디디고 뒤꿈치 디디고 앞꿈치 디디고 하는데, 이게 또 요즘에는 또 러닝을 할 때 그 자세를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자세를 할 적에 어떤 보폭을 조금 더 넓게 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를 이제 자세를 찾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점점 더 뒤꿈치에 압력 이렇게 뛰는 게 더 많아지다 보니까요. 사실은 이 앞꿈치 쪽뿐만 아니라 이 뒤꿈치 쪽에도 피로골절이 많이 생겨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엑스레이에 쉽게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. 특히 이제 앞꿈치 중족골은 뼈 자체가 긴 뼈라 그러거든요. 뼈 모양 자체가 단순해서 만약에 엑스레이 갖고도 안 보이면 이렇게 좀 진차해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사실 뒤꿈치라고 하는 뼈는 이 종골이라고 하는 뼈인데, 이거는 사실 긴 뼈가 아니고 모양도 되게 울퉁불퉁합니다. 그래서 사실 실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게 되면 그 모양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고 또 균일한 게 아니다 보니까 피로골절을 의심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많은 환자분들이 뒤꿈치가 아파서 보면 대부분 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한번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, 다 뭐라고 진단받고 오시냐면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와요. 그래서 그걸 갖고 막 체외 충격파를 막 때려놨는데 더 아프다 해서 온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. 뼈가 조금 뭔가 실금이 갔는데, 근데 그 웃기다가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받고는 그걸 막 때려버리게 되면 그게 금이 간 뼈가 멀쩡해지겠어요? 훨씬 더 손상이 많이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, 족저근막염하고 뒤꿈치의 어떤 피로골절하고는 증상 자체가 다릅니다. 첫발 디딜 때 아프다가 걷다 보면 풀리는 게 족저근막염이고요. 피로골절 자체는 그냥 디디면 디딜수록 충격을 주는 거니까 자꾸 아파요. 그래서 내가 뒤꿈치가 아프다,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뒤꿈치 아프면 당연히 족저근막염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, 사실 뒤꿈치의 통증이 족저근막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만약에 내가 디뎌서 점점 더 아파온다 라고 싶으면 한 번 더 피로골절을 한번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특히 여성분들,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다가 하셨던 분들, 평소 때 햇빛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, 내지 따로 비타민 D 섭취 같은 걸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,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한다 라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내가 피로골절이 아닌지 한번 꼭 확인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피로골절로 진단이 됐다 라고 하면 치료는 뭐냐면 사실 휴식입니다. 휴식이죠. 휴식을 해갖고도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. 안 낫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부스를 하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뒤꿈치뼈를 휴식하라고 해도 걷는 행위 자체가 자꾸 걷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
결국엔 뒤꿈치를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,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저희가 특수 기부스를 딱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조기 같은 거, 부츠 같은 거 신어갖고 디딜 적에 뒤꿈치로 안 디고 이렇게 앞꿈치로만 디게끔 만들어줍니다.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거를 이제 몇 주간 휴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좋아진다, 그럼 아주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. 더발로병원 이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